웬디 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9. 시즌 9은 끝내주는 해결책, 끝내주게 재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의 영어를 해결해주는, 끝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스태핑 스톤, 그런 첫 관문이다. 영어 책들이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해력이 쌓이고 실력도 당연히 쌓이고요. 감각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떤 책을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대표로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책도 읽어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The Selfish Crocodile,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악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못되게 생겼다, 그죠? 이게 참 심술궂게 생겼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나만 알 것 같은 그런 악어가 등장합니다. 이 일러스트를 보면 이 일러스트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이렇게 됐어? 이게 그림만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요. 마치 영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명확한 그 영어 영상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그림이 아주 잘 연결이 되어서 의미 파악이 아주 쉬운 그 영상만으로도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큰 굵직한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이가 음성을 딱 들으면, 여기 CD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은 이런 의미야, 혹은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면 이게 이런 의미야, 바로바로 좀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그런 일러스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참 좋다. 그림과 글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좀 확실히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자체가 이게 약간 클래식해요. 조금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이게 좀 이기적인데, 그럼 이기적인 악어 같으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누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그 흐름대로 가는데, 근데 이게 약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약간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이게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에는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이게 처음 보는 책이지만 요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떻게 되지? 이게 더 심해질까? 이제 어떻게?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서 뭔가 쫙 몰입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고, 일상 이제 교우 관계나 인간 관계를 확실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또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내 친구 중에도 저런 아이 있는데 이런 게 충분히, 혹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겠지라고 이렇게 약간 되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그 어디를 펼치더라도 이게 줄은 여러 줄 바꿈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폰트도 글자 크기가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수로 치자면 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어휘들 자체가 동물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어서 아주 친숙한 주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많기보다는 좀 일상적인 그런 용어들이나 어휘들이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런 주제 자체가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며, 그 다음에 글도 많이 어렵지 않아서 부모님이 읽어주시기도 좋고, 혹은 아이들이 직접 소리 내어서 읽기도 참 좋은 책이다, 혹은 묵독을 해도 당연히 괜찮겠죠. 그런데 이런 책들은 또 혼자서 또 음독하는 그런 맛이 있는 책이고, 왜냐하면 음독도 너무 긴 책이나 너무 글이 많으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음독하기 좋은 그런 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일단은 보시다시피 못됐습니다. 이 정글인지 이 강에서 악어와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강에는 자기만 들어가야 된대요. 이 물은 자기 물이래요. 그러면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싹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물들이 딱 봐도 다 겁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 갑니다. 아무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야, 너 너무해. 화도 안 내고요. 그냥 다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물고기도 가고요, 개구리도 가고요, 개도 가고요, 가재도 가고, 이런 아주 사소한 사소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이 개구리나 올챙이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생명체도 모두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멧돼지라든가 기린이나 뱀이나 원숭이나 코끼리나 펠리칸이나 이런 하마나 표범이나 모두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아주 만족하면서 우와, 역시 혼자 있으니까 이 햇볕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있는데, 이 동물들은 또 다른 곳에 모여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누가 보니까 끙끙 앓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생각하죠. 저거 악어 또 물에 있는데 또 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잡아먹혔는갑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악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또 가서 봅니다. 보니까 악어가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리 아픈 악어라 하더라도 악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물찌감치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겁없는 쥐가 이제 악어의 그 배 위로 탁탁탁 뛰어가가지고 심지어 악어의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악어의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거기 있던 친구들, 동물 친구들이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용감하거나 미친 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 쥐는 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게 딱 티가 나거든요. 이게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빨이 썩어 toothache, 치통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뽑아내니까 갑자기 악어는 완전히 멀쩡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쥐야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견과류 같은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악어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혼자 있었으면 나 이거 아픈 거 치료 못했을 건데 정말 아팠을 건데 누가 날 도와주니까 이렇게 참 좋구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진 않았어요. 마치 써놨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악어가 좀 반성을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쥐야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초대장을 줄 테니까 누구나 이 물에 와서 이 강에서 다 같이 수영하고 놀 수 있다고, 안 잡아먹겠다, 우리 함께 다시 지내자고 이러면서 모든 동물들을 초대해서 다시 다 컴백홈 했다는 그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악어가 화를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딱딱딱거리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잡아먹지 않고 다들 화목하게 재밌게 잘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내용도 재밌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여서 약간의 그 긴장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떡하지 악어이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지?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맛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을 읽는 팁을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면, 제가 음독할 때 팁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한 이 정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라면, 생각보다 글이 많지 않죠. 이 정도 글을 접근한다면 그래도 영어 철자들 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아이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틀렸을 때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 영어 자존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영어를 읽으려고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말 자존감보다 훨씬 낫거든요. 영어 자존감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교정을 해주시면 싫어해요.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개, 8개를 틀린다면 한 3개 정도, 한 50% 이하 정도로 틀렸다라는 것을, 그런 신호만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를 잘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꼭 가리키고만 계시면은 아이가 느끼는 거죠. 이거를 엄마가 혹은 아빠가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신호이구나를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걸 아이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고쳐서 읽어볼까? 이렇게 또 다른 발음을 읽어보고 혹시 모르면은 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음독을 하나씩 이끌어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The Selfish Crocodile. Suddenly, a little mouse appeared, sniffing the air. He ran along the crocodile's tail, then onto his tummy. The other creatures stared. Look at that mouse, chattered a monkey. He's either very brave or mad. He's going to be eaten for sure, said an iguana. The mouse crept along the crocodile's big neck and into his open mouth. There was a hush in the forest. 자, 어떻습니까? 약간 구전동화 같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로 치면 전래동화나 혹은 이서부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데 그런 전래동화나 구전동화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재미 수준을 이 내용 자체로 보자면 그런 일반적인 동화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훨씬 더 집중력이 생기는, 몰입감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책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을 읽은 소감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북클럽 하시는 분들 모두가 책의 내용 혹은 책 활용기를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끝내주는 해결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